누렁아, 안 돼. 그만해. 이춘자 할머니의 다급한 외침이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6해 동안 한 번도 지져본 적 없던 누렁이가 할머니의 여행 가방을 물고 필사적으로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래? 놓으라고. 할머니는 가방 한쪽을 붙잡고 당겼지만 누렁이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평소 온순하기만 했던 누렁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가방을 물어뜯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 같았어요. 가방에서 옷가지들이 흩어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여행용 옷들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어요. 평생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을 위해 아껴둔 고운 옷들이었는데. 누렁아, 제발. 할머니가 여행 가는 거야. 누렁이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절망감과 간절함이 뒤섞인 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 춘자야. 무슨 일이야? 소음을 듣고 이웃집 순옥이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얌전한 개로 유명한 누렁이가 이렇게 난폭하게 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이상해졌어.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가방을 당겼지만 누렁이의 힘이 더 셌어요. 6해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이런 누렁이는 처음 봤습니다. 누렁이는 가방을 놓지 않은 채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개인 누렁이에게는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누렁이의 마음속에 6해 전부터 간직해온 무거운 기억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 할머니를 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누렁이의 짖음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어요. 경남 거창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산 너머로 스며들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춘자 할머니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자들이 선물해준 해외여행 티켓을 손에 쥐고 바라보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좀 살아보자. 7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었죠. 평생을 농사와 손주들 뒷바라지에 바치며 살아왔던 이춘자 할머니에게 이번 여행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난해서 중년엔 아이들 키우느라, 그리고 노년엔 손자들 돌보느라 정신없이 지나간 세월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최만수가 제일 먼저 왔고 이웃집 순옥이 언니,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까지 모두 할머니의 첫 해외여행을 축하하려고 나왔습니다. 춘자야, 정말 멋있다. 우리 나이에 해외여행이라니. 맞아요, 할머니. 정말 부럽습니다. 할머니는 고운 한복을 입고 마을 사람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오랜만에 입은 한복이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할머니의 얼굴엔 수줍은 미소가 피어났죠. 누렁아, 너도 같이 찍자. 할머니가 부르자 마당 한편에 있던 누렁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누렁이는 6해 전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아온 반려견이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얌전하고 충직한 개로 유명했죠. 한 번도 짖거나 난동을 피운 적이 없었고 항상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 녀석 정말 사람 같아. 할머니 말 다 알아들어. 마을 사람들이 누렁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누렁이는 특별한 개였어요. 할머니가 밥을 차려놓으면 기다렸다가 먹고, 할머니가 잠들면 대문 앞에서 밤새 지키고, 할머니가 어디 가면 조용히 따라오곤 했죠. 사진을 다 찍은 후 할머니는 여행 가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손자들이 챙겨준 여행 필수품들과 평생 아껴온 돈으로 산 작은 선물들이 가방 안에 정성스럽게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일본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예쁜 것도 많이 보고 오세요. 그래, 고마워. 평생 꿈꿔왔던 여행이야.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할머니에게 해외여행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누렁이는 계속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눈빛이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뭔가 불안해 보이는 듯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누렁아, 할머니 잘 다녀올게. 너는 여기서 착하게 있어. 할머니가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할머니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할머니는 내일 새벽 일찍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방도 챙기고 여행 서류도 확인하고 마음의 준비도 다 끝났어요. 평생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 누렁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렁아, 할머니가 며칠 없어도 잘 지내야 해. 알겠지? 누렁이는 평소와 다르게 할머니를 계속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할머니는 그저 자신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서운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누렁이의 마음속엔 할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모르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6해 전부터 간직해온 어떤 기억이 조용히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이춘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일어나 보니 누렁이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보통 할머니가 일어나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겨주던 누렁이가 마당 한쪽에서 불안한 듯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누렁아, 왜 그래? 어디 아파? 할머니가 다가가자 누렁이는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6해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죠. 어머, 이 녀석이 왜 이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오자 누렁이가 돌변했어요. 평생 온순하기만 했던 누렁이가 갑자기 가방에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렁아, 안 돼.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빨로 가방을 물어뜯고 앞발로 긁어대며 필사적으로 가방을 망가뜨리려고 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옷가지들이 흩어져 나왔어요. 소음을 듣고 이웃집 순옥이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춘자야. 누렁이가 왜 이래? 나도 모르겠어. 이 녀석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누렁이를 말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계속 가방을 공격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누렁아, 제발 그만해. 할머니가 여행 가는 거야. 하지만 누렁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가방을 물어뜯었습니다. 여행용 옷들이 찢어지고 화장품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최만수도 급히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누렁이가 왜 이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누렁이는 계속 가방을 공격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여행을 떠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렇게 해서는 여행을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야. 누렁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인데 누렁이 때문에 못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흥분한 누렁이를 두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누렁이를 우리 집에 맡겨두고 가세요. 순옥이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동의했어요. 그래, 춘자야. 우리가 누렁이를 잘 돌볼 테니까 걱정 말고 가.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누렁이를 붙잡고 있는 사이에 할머니는 급히 새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시 챙겼어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누렁이가 이상하게 굴면 연락 주세요. 걱정 말고 가세요. 잘 다녀오세요.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누렁이를 맡기고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누렁이가 여전히 발광하며 짖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럴까? 내가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싫은 건가? 할머니는 누렁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6해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하필 여행 가는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차역에 도착한 할머니는 표를 끊고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합실 입구로 누렁이가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어머, 누렁이야. 할머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누렁이는 어떻게 마을 사람들을 뿌리치고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기차역까지는 10여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였어요. 누렁이는 할머니를 발견하자 곧바로 달려와서 할머니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빨로 물지는 않았지만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끙끙거리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누렁아, 놓아. 할머니 기차 타야 해. 하지만 누렁이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마치 할머니가 기차에 타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기차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누렁이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평생 꿈꿔왔던 여행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차역 대합실에서 누렁이와 마주보며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발목을 붙잡고 있는 누렁이의 눈을 보니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렁아, 왜 이러는 거야?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누렁이는 더욱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걔가 왜 저러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주인을 정말 많이 따르나 봐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할머니는 누렁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6해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누렁이를 이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어디 가든 조용히 배웅하고 집에서 기다렸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걸까요? 기차 출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 기차를 놓치면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촉박해집니다. 누렁아, 제발 놓아줘. 할머니 늦으면 안 돼. 하지만 누렁이는 더욱 애절한 소리로 끙끙거리며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억지로 누렁이를 떼어내고 기차에 탈 수도 있었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럴까? 단순히 내가 여행 가는 게 싫어서 그런 건가? 할머니는 누렁이의 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할머니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번째 출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렁이만큼 자신을 이해해주는 존재는 없었어요. 자식들도 각자 바쁜 생활에 쫓겨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손자들도 도시에서 살며 가끔씩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6해 동안 한시도 할머니 곁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누렁이의 행동이 단순한 분리불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6해 동안 누렁이와 함께 살아오면서 쌓인 신뢰가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출발 안내 방송이 나왔고 승객들이 부산이 기차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큰 한숨을 내쉬며 결심했어요. 알겠다, 누렁아. 할머니가 안 갈게. 누렁이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조금씩 발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기차표를 주머니에 넣고 누렁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누렁이를 품에 안고 기차역을 나섰어요. 할머니, 기차 안 타세요? 역무원이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포기했다는 아쉬움과 동시에 누렁이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는 안도감이 함께 밀려왔어요. 누렁아, 너 때문에 할머니 여행 못 갔어. 그런데 왜 그랬는지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누렁이는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흥분 상태는 사라지고 평소의 온순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춘자야, 왜 돌아왔어? 누렁이는 어떻게 기차역까지 갔고, 이 녀석이 어떻게 우리를 따돌리고 기차역까지 갔는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들 신기해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래도 잘했어, 춘자야. 누렁이가 저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장 최만수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집에 들어가서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 결정이 옳았을까요? 누렁이 때문에 평생 기회를 놓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뭔가 큰 위험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할머니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누렁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평소와 달리 할머니 발치에서 떨어지지 않고 바짝 붙어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렁아, 이제 괜찮으니까 좀 쉬어. 할머니가 말했지만 누렁이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밖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속보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봤어요. 긴급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도쿄행 국제선 항공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항공기에는 승객 150여 명과 승무원 10명이 탑승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 탑승자 8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할머니는 급히 서랍에서 항공권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편명과 출발 시각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바로 자신이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였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누렁이가 막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신도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미. 누렁아. 할머니는 누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누렁이는 조용히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항공기 추락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체 결함으로 추정된다고 항공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륙 직후 조종사로부터 비상신호가 전해졌으나 할머니는 텔레비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통 누렁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이때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뉴스를 본 것 같았어요. 춘자야, 텔레비전 봤어? 어머,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순옥이 언니가 할머니를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이장 최만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누렁이가 춘자 할머니 생명을 구한 거야. 정말 신기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마을 사람들은 누렁이를 바라보며 경이로워했습니다. 평범한 개가 어떻게 비행기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 누렁이가 영물인가 봐요. 맞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평생 처음 떠나려던 여행이 죽음의 여행이 될 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렁이는 할머니의 손길을 받으며 조용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누렁이의 이야기가 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거창 마을에 영물개가 있다더라. 주인의 생명을 구한 신통한 개 이야기 들었어? 핸드폰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지역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KBS 대구방송국입니다. 누렁이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은데요. 저희도 취재하고 싶습니다. MBC입니다. SBS에서도 연락드렸는데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어요. 일단 내일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할머니는 모든 연락을 정중히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 누렁이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누렁아, 너는 정말 신기한 녀석이야.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었을까? 누렁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너한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야? 하지만 누렁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할머니 곁에 더 바짝 붙어 누워 있을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렁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할머니네 집 앞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방송국 취재진은 물론이고 신문사 기자들 그리고 호기심에 찾아온 구경꾼들까지 마을이 북적거렸습니다. 할머니, 누렁이 좀 보여주세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비행기 사고를 예측했죠? 인터뷰 좀 해주세요.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시골 할머니에게는 너무 큰 관심이었습니다. 춘자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오면. 이장 최만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렁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할머니 뒤에 숨어 있었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약간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누렁아,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할머니는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예지견 누렁이라는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누렁이의 이야기를 신기해하며 각종 추측을 내놓았어요. 개들이 지진을 미리 감지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비행기 사고까지 예측하다니. 정말 신통한 개네요. 혹시 전생의 사람이었나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인터넷 댓글창에는 온갖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누렁이의 신통함에 감탄했어요. 지역방송국에서 온 기자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짧은 인터뷰만이라도 부탁드릴게요. 전국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사양했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간단한 질문만 몇 개만요. 누렁이가 평소에도 이런 특별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6해 동안 누렁이와 함께 살아오면서 특별한 일이 있었나 되돌아봤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럼 누렁이를 언제부터 키우셨나요? 6해 전부터요. 비 오는 날 도로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기자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날의 일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이 녀석이 혼자 남겨져서. 교통사고요? 누가 사고를 당하셨나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해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기자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주세요.
너무 피곤해요. 기자들이 돌아간 후 마을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녁 무렵 이장 최만수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춘자야, 오늘 기자가 물어본 그 교통사고 말인데. 왜요? 혹시 그때 사고 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이름이 윤지혜였어. 이장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당시 신문에 났었거든. 나는 기억하고 있어. 이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춘자야, 혹시 그 윤지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모르는데요. 왜요? 그 사람, 비행기 조종사 가족이었어.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요? 응.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비행기 조종사가 바로 어제 추락한 비행기를 조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아? 누렁이의 원래 주인과 어제 사고 난 비행기 조종사가 연결되어 있다니. 할머니는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렁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할머니 곁에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누렁이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건가? 이장 최만수의 말을 들은 후 할머니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해 전 그날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그날, 도로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와 그 옆에서 울고 있던 작은 강아지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이장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찾아갔어요. 이장님, 어제 말씀하신 그 윤지혜라는 분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이장은 할머니를 거실로 안내하며 옛 신문 스크랩을 꺼내왔습니다. 여기 봐. 6해 전 기사야. 신문 제목에는 28살 여성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윤지혜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던 중 거창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유가족으로 오빠 윤기철이 나와 있어. 그 사람이 바로 비행기 조종사야. 할머니는 기사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윤지혜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취직을 앞두고 있던 젊은 여성이었어요. 오빠를 만나러 서울로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춘자야. 뭐가요? 당시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어. 경찰 조사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져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목격자들 말이 달랐거든. 이장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차가 들이받았다고 했어. 그런데 그 차는 도망갔다는 거야.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날 자신이 목격한 것은 이미 사고가 난 후였습니다. 비에 젖은 채 쓰러져 있던 윤지혜와 그 옆에서 끊임없이 울고 있던 강아지만 봤을 뿐이에요. 그럼 누렁이는 그 현장을 다 본 거네요. 그렇지. 아마 그 녀석이 유일한 목격자일 거야. 할머니는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렁이는 이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 이장이 다른 신문 기사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봐. 어제 추락한 비행기 조종사 김영욱에 대한 기사야. 할머니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김영욱은 경력 15년의 베테랑 조종사였지만 과거에 몇 번 문제가 있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여기 보면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 그때는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지만 기체 점검 미비로 문제가 됐었지. 그게 누렁이 주인이었던 윤지혜 씨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윤지혜의 오빠 윤기철이 그 김영욱과 같은 항공사에서 일했어. 그런데 6해 전 윤지혜가 사고로 죽은 직후 윤기철이 김영욱을 고발했었거든. 할머니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고발요? 응. 김영욱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한 거야. 그날 밤 윤지혜가 사고 난 바로 그 시간에 김영욱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는 거였어. 이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 윤기철은 그 일로 항공사에서 밀려났고 결국 다른 항공사로 옮겨야 했지. 할머니는 점점 복잡해지는 이야기에 머리가 아팠어요. 그럼 누렁이가 그 김영욱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걔들은 기억력이 좋거든. 특히 충격적인 사건은 오래 기억한다고 하더라고. 할머니는 누렁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누렁이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누렁아, 너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구나. 누렁이는 할머니의 말에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김영욱이 어제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걸 알았을까? 이장이 의아해하자 할머니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아, 여행 가기 전에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할머니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말고 공항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의 사진이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손자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공항 직원들이 나와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김영욱이었습니다. 누렁이가 이 사진을 봤을 때 김영욱을 알아본 거군.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았던 거구나. 할머니는 누렁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6해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온 누렁이가 안쓰러웠어요. 누렁아,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누렁이는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드러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항공사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항공기 추락 사고 조사 결과 조종사 김영욱의 음주 상태에서의 조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정기점검을 고의로 누락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영욱 조종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안전규정을 위반한 기록이 있었으며 특히 6해 전에도 음주운전 의혹으로 고발당한 바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누렁이를 바라봤어요. 누렁이는 텔레비전 화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옳았구나, 누렁아.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기철입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지혜의 오빠, 그 윤기철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누렁이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걸 보고 왔습니다. 혹시 제 동생 지혜에게가 아닐까 싶어서요. 윤기철은 누렁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이 녀석이에요. 지혜가 그렇게 아끼던. 누렁이도 윤기철을 알아보는 듯 했어요. 천천히 다가가서 윤기철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윤기철은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오열했습니다. 할머니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녀석을 잘 돌봐주셔서. 무슨 말씀을요? 오히려 이 녀석이 저를 구해줬는걸요. 윤기철은 할머니에게 6해 전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지혜는 저를 만나러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축하해 주러 오는 길이었죠. 그랬군요. 김영욱 그자는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음주는 기본이고 안전수칙도 무시하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냥 덮어주기만 했죠. 윤기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혜 사고 난 그날도 김영욱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요. 목격자들이 있었지만 다들 무서워서 증언을 안 했죠. 그래서 고발을 하셨던 거군요. 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저는 그 일로 회사에서 찍혀서 결국 그만둬야 했고요.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자가 결국 사고를 냈군요.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윤기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누렁이가 할머니를 구해준 것만이라도 다행입니다.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은 거니까요.
할머니는 누렁이가 단순히 자신만을 구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렁이는 김영욱이라는 위험한 인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대단해요. 6해 동안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지혜가 이 녀석을 정말 똑똑하다고 자랑했어요.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윤기철은 누렁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녀석을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지혜의 마지막 가족이니까.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6해 동안 함께 살아온 누렁이와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원래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누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누렁이는 할머니와 윤기철을 번갈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가서 할머니 발치에 앉았어요. 할머니를 선택하는구나. 윤기철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정말 잘 돌봐주셨나 봐요. 이 녀석이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녀석의 진짜 가족은 당신이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진짜 가족은 할머니예요. 지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윤기철은 누렁이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대신 가끔 면회를 와도 될까요? 이 녀석도 보고 할머니께 안부도 여쭙고.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할머니는 기뻤어요. 누렁이와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동시에 누렁이의 진짜 가족과도 연결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기철은 지혜의 사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렁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 녀석이 지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진 속의 윤지혜는 정말 밝고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누렁이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누렁아, 지혜 언니 그립지? 할머니가 물어보니 누렁이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렁이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관심도 차츰 잠잠해졌어요. 할머니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누렁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며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누렁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누렁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어요. 할머니. 멀리서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학생인 큰 손자 준호가 친구들과 함께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준호야, 어떻게 왔어? 할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놀랐어요. 준호는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누렁이가 할머니 생명을 구했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러게 말이야. 이 녀석이 영물인가 봐. 할머니는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준호가 친구들과 함께 큰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뭐야, 이게? 캠핑카예요. 할머니가 여행을 못 가셨으니까 이제 누렁이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고 아담한 캠핑카 모형과 함께 실제 캠핑카 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한테 주는 거야? 네. 할머니 나이에 해외여행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대신 우리나라 곳곳을 누렁이와 함께 다니세요. 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손자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런 비싼 걸.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렁이가 할머니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할머니는 처음으로 캠핑카에 올라탔습니다. 작지만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침대도 있고 간이 주방도 있고 누렁이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때, 누렁아? 이제 우리 둘이서 여행을 다닐 수 있겠어. 누렁이는 캠핑카 안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마치 여행을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디로 갈까? 할머니는 지도를 펼쳐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곳이 있었어요. 누렁아, 지혜 언니 무덤에 가볼까? 누렁이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와 누렁이는 첫 번째 여행을 떠났어요. 윤기철이 알려준 윤지혜의 묘지가 있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누렁아, 지혜 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거야. 캠핑카 안에서 누렁이는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해 만에 윤지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묘지를 찾아갔을 때 윤기철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군요. 기철 씨도 오셨네요. 함께 윤지혜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누렁이는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혜야, 누렁이가 왔어. 할머니랑 함께 왔어. 윤기철이 말하자 누렁이는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윤지혜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혜 언니, 누렁이가 할머니를 정말 잘 지켜줬어요. 덕분에 할머니가 무사해요. 할머니도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혜야. 이 녀석을 보내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할머니와 누렁이는 부산 해변에 캠핑카를 세우고 잤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누렁이는 할머니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누렁아, 이제 우리 진짜 여행을 시작하는 거야. 할머니는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혜 언니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할 거야. 다음 날부터 할머니와 누렁이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 강원도의 맑은 계곡, 전라도의 푸른 들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추억을 쌓아갔어요. 어디를 가든 누렁이는 할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캠핑카 뒷좌석에서 조용히 머리를 기대고 있고, 때로는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며 새로운 풍경을 구경했어요. 누렁아, 우리 참 잘 살고 있지? 할머니가 물어보면 누렁이는 항상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누렁이의 짖음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었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아픈 기억이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고마워, 누렁아. 정말 고마워. 캠핑카는 오늘도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뒷좌석에는 언제나 조용히 머리를 기대고 있는 충직한 친구, 누렁이가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이춘자 할머니가 있습니다. 누렁이의 기억은 더 이상 아픈 과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소중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 새로운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누렁이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행복한 여행이요.